안녕하세요. 요즘 마켓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다우존스만 봐도 1,000포인트 빠졌다가 다시 또 1,000포인트 급등했다가 사실 한두 번 이랬던 것도 아니고 한 3월부터 계속 이래왔으니까 적응할 때도 됐는데 하지만 마켓 변동성과 상관없이 이 본인 투자 티시스만 확고하다면 이런 단기적인 일일 변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올해는 아마 계속 이럴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런 장에서 절대 수익, 이 마켓 베타를 상회한다는 의미에서 알파라고도 하거든요. absolute returns alpha를 추구하는 헤지펀드들이 어떤 식으로 헤지를 하고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는 전형적인 롱숏 전략을 쓰고 가끔은 인덱스나 크레딧 숏을 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번에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헤지를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헤지라는 단어 자체가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특정 주가나 마켓의 흐름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메인 베팅에 대한 수익률을 일부 상쇄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헤지를 하느냐?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not losing money, 돈을 잃지 않는 거. 이건 정말 number one principle이에요. 투자자들, 이렇게 남의 돈을 맡아서 내가 대신 굴려주는 거잖아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돈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내 돈을 투자하다가 잃으면은 그냥 나 혼자 감당하고 끝나면 될 일이지만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을 하는데 그 돈을 잃으면 저는 정말 그것보다 더 큰 실패와 책임감이 따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 개인 성향에 따라 이게 살짝씩 이 중요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철학도 그렇고 여지껏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하고 롱런하는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이 투자자들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는 펀드 매니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펀드라면 그럼 먼저 long short hedge. 이건 되게 개념이 간단해요. 특정 주를 내가 롱했을 경우 그에 대한 헤지로 같은 섹터 혹은 그 주가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다른 종목에 대해서 숏을 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메인 베팅이 특정 주를 숏하는 거였다면 그에 대한 헤지는 롱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런 식의 헤지는 1대1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스프레드를 두고 이렇게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합니다. 아예 동률로 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수익률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크레딧 숏이 뭔지 묻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했던 이 크레딧 숏 트레이드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 헤지펀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 크레딧 헤지로 온갖 찬사와 이 질투 섞인 비난까지 한꺼번에 받은 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했던 헤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빌 액맨이 한 이 CDS 트레이드입니다. 당시 발표했던 기사를 보면 Pershing Square built up CDS on $50 billion of US investment grade debt, 18.5 billion position on the equivalent Eurobond index, 2.5 billion notional exposure to high yield debt. 그래서 이게 총 $71 billion bonds in total. Bill Ackman believed that tight spreads on investment-grade high-yield bonds were mispriced going into the market crash. 한마디로 빌 액맨이 코로나 사태로 처음에 이제 폭락장이 예상되니까 이 71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와 연동된 이 크레딧 보험 상품을 드러났었어요. 이 CDS는 이 회사채 같은 신용 리스크가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파생 상품인데 이걸 헤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크레딧이 디폴트한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혹은 반대로 투자 목적으로 이 예상되는 신용 리스크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이 스왑 계약이에요. 이 CDS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보험을 파는 상대에게 이 손실 보전에 대한 보장의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은 이제 회사채에 따라 달라요. 이제 회사채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별로 다른 건데 연간 프리미엄을 보면 100 bips, 200 bips, high yield 경우에는 500 bips까지도 가고 어쨌든 이 위험이 높을수록 이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높아지죠. 참고로 이 빌 액맨이 산 상품의 경우에는 연간 프리미엄만 거의 $500 million가 됩니다. 물론 스왑이 아니라 이제 현물 채권을 사고 팔 수도 있는데
CDS가 거래 비용이 더 낮기도 하고, 그리고 이 CDS 스프레드에 대한 차익 거래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개별 채권이 아닌 이제 묶어진 한 그 바스켓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걸 거래하기도 훨씬 더 쉬워서 이렇게 선호하는 상품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 시장 폭락에 대한 헤지를 한 건데, 이 예상이 맞았죠. 코로나 사태로 첫 폭락장이 터지고 이제 그 이후 엄청난 이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이 CDS의 contract value가 하루에도 한 $800 million worth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스프레드도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빌 액맨이 빠르게 움직여서 본인의 기존 헤지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CNBC에 나와서 시장에 아주 불을 질렀죠. TV 나와서 이제 뭐 미국은 헬게이트 입장이다, 뭐 hell is coming, 지금 당장 나라 전체를 이렇게 셧다운 시키지 않으면 미국 자본주의도 끝이다. 되게 익스트림하게 말했었어요. 이 빌 액맨 본인 헤지펀드에서 이렇게 롱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힐튼의 주가도 0이 될 거고 다른 대형 호텔주들도 마찬가지이다. Okay, it's going to zero. Okay, along with every other hotel company in the world. You know. Hang on just one second. You say Hilton is going to zero. I mean. 아니 근데 이 인터뷰를 이렇게 전국 채널에 나와서 하는데 정말 목소리 덜덜 떨면서 막 패닉스럽게 말하고 진짜 무슨 미국에 종말이 올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인터뷰가 방송에 나갔던 그때 주식시장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서 여기 나와서 빌 액맨이 멘션했던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전부 장중에 20% 이상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식시장 전체가 너무 심하게 폭락을 해서 결국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고 장이 아예 15분 동안 멈췄거든요. 아무튼 이 인터뷰가 끝나고 정말 마켓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때 빌 액맨이 자기 CDS 포지션을 전부 정리를 해서 헤지를 바로 다 청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이 무려 $2.7 billion. 이 헤지 포지션을 약 한 달간 취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냈어야 하는 이 보험 프리미엄도 한 $27 million 밖에 아니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100배를 번 거죠. 그 짧은 한 달 남짓한 시간에. 그리고 그 돈으로 이 폭락장에서 헐값이 된 주식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숏 트레이드가 이제 알려지니까 언론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마켓에 대한 숏을 쳐놓고 CNBC에 나와서 무슨 미국이 다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이게 주가를 폭락시켜놓고 어떻게 그걸 또 바로 정리해서 자기 롱 포지션을 늘려버리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뭐 양심에 찔리지도 않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난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던 이 Trade of the Century가 벌써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다가 최근에 지난주에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인터뷰 영상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빌 액맨이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정말 이보다 더 훌륭한 헤지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그 TV 나와서 하는 게 그게 뭐 설사 연기였다고 해도 그런 쇼맨십에 휩쓸려서 같이 다 매도를 해버린 이 시장 플레이어들이 잘못을 한 거지 빌 액맨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욕하는 사람들은 CNBC 같은 방송이나 보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는데 투자자들의 돈을 지켰고 오히려 그 헤지로 엄청난 수익도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 이 사람 되게 바빠요. 곧 이 새로운 이 스펙 비에이커 론칭을 할 건데 3 billion 규모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그리고 공모 시장에서 추가로 또 3 billion을 자금 조달을 할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총 6 billion 규모니까 거의 역대 스펙 사상 가장 최대 규모가 될 듯 합니다. 저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의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이자율 스프레드 같은 방향의 베팅을 해서 CDS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특정 자산의 디폴트 확률에 대해서 베팅을 한 다음에 그 카운터파티로부터 그 리스크를 사면서 본인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를 헤지를 하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헤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이렇게까지 헤지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또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니까 요즘 같은 장세에서 이제 다들 이제 당장 내일 오를 것 같은 이 수익에만 이제 급급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다음번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언젠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